쳤는데 3억이 생겨도 지금의 생활을 저는 이 대목이 와닿았어요. 저는 복권이 당첨이 돼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 불행은 뭐가 불행인지 아세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불행이랍니다. 이 괴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돈을 안 쓰는 길입니다. 이건 보통 참 도서관에서 하는 멘트인데 오늘 같은 서점에서는 가끔은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돈 쓰셔야 돼요. 책을 읽는 투자는 그런 투자입니다. 같이 읽고 함께 살자. 오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4분 남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 김진양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12월 10일 날 이걸 하는데 2019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강제 그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글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제가 한 달치를 항상 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달치 12월 30일까지가 나옵니다. 계속. 여기 오늘 이제 올린 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교화 주유소 씨름기단 이 정세랑 작가의 책이고 이거는 뭐냐면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에 대한 책을 이제 곧 할 거고 이 책은 제가 제일 최근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내는가 생산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이고요. 3대 핵심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시간을 써라. 최종 결과물을 빨리 내라. 모든 걸. 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PD로 일할 때 조연출들 중에 제일 답답한 애들이 1차 가편본을 끝까지 들고 있어서 안 내놓는 애들. 1차 가편본이 나와야 그걸 보고 음악 작업하는 사람이 음악을 넣고 그 다음에 PD가 보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자막하는 사람들이 자막을 넣고 CG를 넣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협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최종 결과물을 빨리 내는 것이 되게 생산성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다시 오지 않는 것들 최영미 시인의 시집입니다. 인생은 낙원이야. 싫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너무 와닿았어요. 도서관 지식문화사는 제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뭐 서점도 와닿은 책이고요. 네. 그리고 24일날 기파라고 하는 그 찬 기파랑가를 이 모티브로 해서 쓴 SF 이 신인 작가 공모전 당선작이고요. 재밌는 책.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책 중 하나가 이 책이에요. 내일 말할 진실 라고 하고요. 좋은 소설집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법. 에밀리 와크닉이라는 기자고 이분 테드 강연이 되게 재밌어요. 다양함이 당신을 유일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붙들고 그거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유일하게 되는 길은 다양한 그냥 해보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양한 걸 해보면서 당신이 당신만의 개개인성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연 선생님 책 불안 위에서 서핑하기 고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보시면 아시는 고민입니다도 그렇고 이분도 책을 정말 많이 쓰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의 특징인가 봐요. 그리고 김욱이라는 85세 이 현역 번역가인데요. 자, 85세 이분이 번역을 하시는데 번역을 시작한 게 언제냐? 나이 70에 시작을 해요. 나이 70에 번역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 70에 번역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쫄딱 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60몇 세 이 전 재산을 IMF가 터지면서 무슨 보증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남의 집 그 심요살이를 하면서 이 선산 지키는 선산직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면서 살던 분이 앞으로도 한참을 살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해야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1935년생인가 그래요. 말인즉슨 초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운 거예요. 그 일본어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일본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요. 가면은 그 오래된 책들 중에서 저자가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된 책들 있죠. 자, 이런 책들은 저작권이 소멸이 됐어요. 이 책을 자기가 보고 이런 책들 중에 괜찮은 책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원서란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옛날에 일본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기획을 했어. 번역을 다 해줄게. 당신은 그냥 번역료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일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미로 직업을 삼다. 저는 보면서 되게 본받아야 할 자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100세 인생. 장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당신이 오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대성당을 건설할 것이다. 회계 분기별로 생각하면 보기 흉한 쇼핑몰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은 삶이 오지만 나는 오래 살 것이고 오래 살면서 나는 그러면은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하면은 뭔가 더 큰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100세 인생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어 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대수명 전세계 3위가 한국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한국 사람들에게 100세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잘 즐겼으면 좋겠다. 벌써 9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리도 정리였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제 블로그에 비공개 상태로 남겨놓은 한 달치 글들을 제가 싹 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정리하느라고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오는 날짜는 다를 수도 있고 책이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은 급하게 중간에 끼어들어는 있으니까 9시가 돼서 사실은 마무리 때 한 10분 정도 혹시 질의응답 시간 짧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많이 얘기가 완벽해서 이러면 되게 그때 싫어하는데 아빠는 겸손을 배워야 돼. 네, 또 오셨네요. 블로그를 보는데요. 네. 서평을 쓰실 때 가장 먼저 먼저 쓰시는지 잘 쓰고 싶은데 저도 뭘 어떤 걸 생각하면서 써야 될지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쓰실 때 뭘 먼저 가장 생각하시는지. 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를 좋아해야 돼요. 와, 나 이런 멋진 책을 읽었어. 야, 나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리뷰 뒀어. 나는 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저자가 너무 좋아. 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이 사람 책이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을까? 그 저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바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하루에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 이 사람에게 이 책 한 권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내 블로그 이 한 편을 잠깐 한 3분만 보면은 이 책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그 세 사람에 대한 애정. 이 있으면은 답이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그 블로그 쓰실 때 글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걸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쓰시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힘든 점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느낌하면 독자에게 그렇죠. 그럴 때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사실 세 번째 답은 조금 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 블로그의 독자를 누구로 생각할 것인가가 되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 없기도 하고 그 중에 뭘 누구를 있는데 상대에 좋은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MBC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받은 그 달력이 있는데요. 어떤 그 매니지먼트 회사 제작사의 달력이었어요. 한효주 사진이 4월에 이렇게 모델이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노트북 옆에 갖다 놓고 마치 캐린더를 갖다 놓은 거지만 바라다 보면서 한효주가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난 이 사람한테 내가 되게 멋있는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좋은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상의 독자를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정하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선명하게 떠올라야 돼요. 이 글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건가? 우리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책을 좋아한다고 그랬어.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책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떠올리면서 쓰면은 조금 더 쉬워지고요. 저 같은 경우 글을 블로그에 이제 발행을 하고 페이스북에 발행을 하거든요. 가끔씩은 제 빼친인 장강면 작가님 와서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수정합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까지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 글은 완벽해.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라고 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장강 작가님 좋아요를 누르는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 이걸 장강 작가님 보셨어? 이런 젠장. 야, 심지어 오자가 있어. 야, 이거 말이 되냐? 다시 미친 듯이. 그러면서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글을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비공개 상태로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에게 그걸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링크를. 그리고 걔가 좋네 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돼요. 자, 이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 친구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 친구의 시선으로 이 글을 보면 어떨까? 글이 더 좋아져요. 수정하게 되면서. 답이 되었을까요? 또 저쪽 먼저. 예. 혹시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그 일의 즐거움 말고 또 뭘 고민하시는지 오로지 재미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재미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봤더니 내가 재미있어서 뭘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의미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하는데, 재미없어서 한 것 중에서 좋았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재미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또 열심히 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예. 저도 작가님 책 보고 블로그를 썼는데 네. 이제 100일을 넘어갔거든요. 예. 오. 100일이 어려워요. 이제 마늘 그만 드셔도 되는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100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사실 글 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쵸. 슬럼프, 그리고 이걸 또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는 슬럼프가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회사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말간이 그냥 맑은 영역으로 얘는 몇 년을 해도 늘지가 않아. 근데 슬럼프는 어떤 직원들한테 뭔지 아세요? 자기 딴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왜 이번 프로젝트는 통과가 안 된 걸까? 왜 나는 이번에 과장 진급을 못한 걸까?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성장이 안 됐을 때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슬럼프가 오는 사람들이 이걸 극복을 하고 나면은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처음에 100일 동안은 그래도 일단 100일, 과연 100일이 가능할까라고 이것만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100일이 되었어. 자, 이제는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일 동안 했다고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는다거나 갑자기 출판사에서 막 출간 의뢰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목표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게 맞고요. 그 아쉬움에서 성장의 동기부여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예. 책을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독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읽어가는 속도랑 제 머리 이해하는 그 실력이랑 이렇게 비례가 안 돼서 어렸을 때 참고로 중고등학교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제가 지금 MBC 사실 드라마 PD라고 돼 있지만 작년 한 해 드라마를 한 게 없어요. 계속 이제 기획 중이고 약간 좀 그런 상태예요.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책만 읽는 겁니다. 다행히 드라마 PD란 원래 책을 사무실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 PD란 사실 대중들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대중들의 트렌드를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독서를 제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피곤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책을 읽을 때 가독성이 떨어져요.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살림 살고 애 보고 그러다가 막 졸려 죽겠는데 30분 책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책이 눈에 안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인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니까요. 지금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노후에 중요한 건 노후에 내가 1년에 100권을 읽으려면은 지금 바쁜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10분, 20분이라 시간을 내서 책 읽는 습관을 그래도 놓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노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에세이 쓰기 모임에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내가 책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 그 책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지금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럴 때는 책을 조금 놓고 쉬어가도 되고요. 책을 하루에 너무 진도를 많이 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가급적이면 책을 읽을 때는 쉽게 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저자들이 있어요. 막 책을 200권씩 읽고 막 필사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200권을 읽고 그 200권에서 최고의 그 핵심을 갖다가 한 권에 녹여내면서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부지런한 저자. 그런 저자의 책을 읽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안 하면 선생님 너무 홍보하실 것 같아서. 예, 마지막 하나. 그 독서 그 채팅할 때 제가 양쌤이라고 닉네임을 예. 저희가 그 25,000명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난 아이들도 있고 네. 또 학부모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피디님을 강연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세바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세바시가 요즘 저의 강연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세바시 홈피에 들어가면 강연 연사 섭외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왔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늘 너무 좋아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발전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저는 올해도 되게 기대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다음에 2020 독서 일기로 또 뵙고 싶습니다.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Night